어떤 화학자. 1911년 미국의 한 화학자가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엔진 연소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 화학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휘발유에 납을 첨가한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제너럴 모터스가 만든 새로운 연료는 전 세계에 판매되었고, 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배출한 독성 배기가스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화학자 자신도 포함되었습니다. 1920년 냉장고에 사용되던 독성 가스를 대체할 물질이 필요했고, 이 화학자는 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을 죽게 한 기존의 가스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개발한 가스를 직접 흡입하는 모습을 대중 앞에 선보였습니다. 1970년대의 오존에 큰 구멍이 뚫린 사실이 알려졌고, 그가 발명한 프레온 가스가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학자의 이름은 토머스 비즐리입니다. 어떤 함장. 1816년 프랑스 해군의 메두사호가 세네갈을 향해 떠납니다. 메두사호에는 신임 세네갈 총독과 그의 가족과 하인들, 과학자들, 선원들, 병사들, 상인들, 수공업자들, 농부들 총 245명이 승선했습니다. 메두사호의 함장은 루이 18세에게 충성한 덕분에 25년 만에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후 약 보름이 되었을 때 함장의 잘못된 명령인지 선원들의 잘못된 명령 이해 때문인지 메두사호는 앙초에 걸리고 맙니다. 배가 부서지기 전에 대피해야 하는데 구명정이 부족해서 배 안의 목재들을 모아 커다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함장과 장교들, 신임 총독과 그의 가족 등 88명이 안전한 구명정에 타고 나머지 157명은 뗏목에 탔습니다. 뗏목에는 많은 짐도 실려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함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뗏목 위의 사람들은 계속 항의했고, 함장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구명정들과 뗏목을 밧줄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항해가 느려지고 구명정 사람들도 노를 젓느라 지쳐가자 결국 함장은 뗏목을 연결한 밧줄을 끊어버리기로 합니다. 구명정은 4일 뒤 세네갈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뗏목만이 남겨진 첫째 날 저녁, 희망이 사라진 일부 병사들이 빨리 죽자며 뗏목을 파손하려 하고 선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이 싸움은 선원들의 승리로 끝났고, 뗏목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이 끊어진 채 누워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고, 뜨거운 태양 아래 일사병으로 죽고, 짐들 가운데 있던 술을 마시고 취해 싸우다 죽어갔습니다. 남겨진 지 5일째가 되자 일부는 배고픔에 못 이겨 혁대와 모자를 씹다가 시신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고, 건장한 사람들은 허약한 사람들을 죽여서 먹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생사와 인간 짐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 함장은 뗏목에 남겨진 금화를 떠올리고 금화가 담긴 통 3개를 찾기 위해 아르기스호를 보냅니다. 모두가 뗏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아르기스호는 13일 동안 살아남은 15명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함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함장은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고, 이 행동에 역겨움을 느낀 그의 아들은 스스로 삶을 멈춥니다. 이 함장의 이름은 드쇼마레입니다. 어떤 백작 부인.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백작과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러 간 남편이 선물한 성에서 지내고 있었죠. 여러 남자들과 어울렸던 여인은 어느 날도 애인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다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여인은 노파의 주름을 흉측하다고 놀렸고, 노파는 여인도 언젠가는 자신처럼 될 거라 응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젊음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한 하녀를 때리고 나서 손에 피가 묻었는데 그 부위의 살결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한 여인은 대야의 하녀의 피를 받아서 얼굴을 씻고 만족했습니다. 그 후로 하녀들의 피를 계속 뽑고 그것도 모자라 젊은 처녀들을 납치하여 고통을 가한 뒤 피를 뽑았습니다. 여인은 처녀들의 살을 깨물어 피를 빨기도 하고 피로 가득 찬 욕조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의 놀이쯤으로 여긴 남편도, 여인의 가문 때문에 모른 척한 황제도 그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처녀의 피보다 귀족 처녀의 피를 찾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져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성 안에서 톡방에 갇혀있는 여자들과 시신들을 찾아냈고, 여인이 600여 명의 피해자들을 괴롭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0여 년간 가혹행위를 함께한 자들은 화형에 처해졌으나 여인은 귀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에 유폐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토리 에르제베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속이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선한 의도가 누군가를 힘들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악한 의도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